왼쪽은 사랑에 빠진 커플의 뇌, 오른쪽은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의 뇌라고요? 정말 똑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연구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마약 중독자의 금단 현상과 매우 유사한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구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마약 중독자의 금단 현상과 매우 유사한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연애할 때 우리 뇌가 완전히 미쳐버리는지, 그리고 이별할 때 정말로 금단 증상을 겪는 과학적 이유까지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두 커플의 뇌 MRI 이미지와 마약 중독자 뇌 MRI 이미지입니다. 분명히 다른 상황의 뇌입니다. 그런데 뭔가 신기하죠? 이 두 뇌 사진을 보세요. 왼쪽은 사랑에 빠진 커플의 뇌, 오른쪽은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의 뇌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같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아하는 사람 생각에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계속 그 사람만 생각나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연애할 때 우리 뇌가 완전히 미쳐버리는지, 그리고 이별할 때 정말로 금단 증상을 겪는 과학적 이유까지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마약과 같다고? 설마. 그런데 실제로 최근 과학계를 뒤흔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마약 중독자가 중독 물질을 접했을 때 반응하는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연구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마약 중독자의 금단 현상과 매우 유사한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사랑에 빠지면 정말로 중독처럼 행동하게 되는 걸까요? 핵심 포인트 1. 도파민의 자, 이제부터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공은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 분자 구조를 보면요, 이 호르몬은 신이 선사한 마약, 사랑의 묘약, 사랑과 창조의 호르몬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코카인을 하면 도파민이 450% 증가하고, 헤로인 같은 암페타민 계열은 1000%, 필로폰 같은 메스암페타민은 무려 1250%까지 증가합니다. 그럼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얼마나 될까요? 짝사랑하던 상대방과 연애를 하게 되는 순간의 도파민 방출량은 750%에 달할 수도 있어요. 와, 코카인보다 높네요.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마약 중독자의 뇌와 비슷한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정말로 미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2. 사랑의 3단계 메커니즘.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3단계로 나뉜다는 거예요. 3단계 그래픽. 첫 번째 단계는 성욕, 러스트입니다. 평균 90초에서 4분 사이에 결정되는 이 느낌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서 생성됩니다. 90초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두 번째는 매력, 어트랙션 단계. 진짜 사랑으로 진입한 단계죠.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등이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은 심장이 뛰게 만들고, 도파민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요. 이때의 뇌를 분석해보면 코카인 등 마약에 중독됐을 때와 흡사합니다. 식욕과 수면력도 줄어드는데, 사랑에 빠지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했구나. 세 번째는 애착, 어타치먼트 단계입니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분비되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됩니다. 핵심 포인트 3. 이별의 금단 증상.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별할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이 정말로 금단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별 후 경험하는 증상들을 보세요. 심각한 불면증과 식욕 부진,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 신체적 통증과 피로감, 집중력 저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이런 증상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금단 현상으로 겪는 증상들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진짜 과학적 근거가 있었네요. 특히 VTA라는 뇌 영역이 핵심인데요. 이곳은 코카인 등에 중독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에요. 마약이 뇌에서 도파민 생성을 촉진하듯이 사랑에 빠졌을 때도 VTA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사랑하면 보상을 느낌으로써 사랑을 더욱 갈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왜 우리 뇌가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연구진은 이러한 중독과 유사한 메커니즘이 진화 과정에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강력한 유대감과 애착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커플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우와, 사랑도 생존 전략이었구나. 핵심 포인트 4. 사랑이 식는 과학적 이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게 강렬했던 사랑이 왜 식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설렜는데 실제로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사랑을 시작하며 늘어나는 도파민, 엔도르핀, 페니레티라민 등의 호르몬이 약 3년 후에는 평소 수준으로 떨어져 기쁨을 느끼기 어렵게 되고 결국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갖가지 가능성을 자양분 삼아 미래를 꿈꾸죠. 반면 익숙해진 것에는 흥분과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때 인간은 다른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게 돼요.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페니레티라민의 분비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2년을 넘기지 못해요. 레인차가 있어서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는데 만약 둘 중 한 사람은 3개월에 끝나고 다른 한 사람은 2, 3년을 가면 그때부터 비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커플마다 사랑이 식는 타이밍이 다른 거구나. 핵심 포인트 5. 실전 응용법.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실제 연애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파민 관리법.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온 남성 18명 중 9명이 인터뷰 여성에게 전화했는데 평범한 다리를 건너온 16명 중에서는 2명만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는 낯설거나 흥분되는 경험이 왜 오랜 연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되살려내는지 알려줍니다. 즉, 가끔씩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옥시토신 늘리기. 옥시토신은 상대에 대한 공감, 신뢰, 유대감을 조절해요. 옥시토신의 작용으로 자신감이 생겨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도파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애쓰게 됩니다. 스킨십, 함께하는 활동, 깊은 대화 등이 옥시토신을 증가시켜요. 세 번째, 장기적 관계 전략. 세로토닌이 적당히 감소하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면 집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적절한 거리감과 개인 시간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놀라운 사실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추가 사실들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와 콩에는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것이 체내에 흡수되면 페닐에티라민으로 변환돼요.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고기와 콩을 많이 섭취하면 된다는 거죠. 초콜릿에도 페닐알라닌이 많이 포함되어 기쁨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초콜릿을 선물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네요. 음악을 들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는 대뇌 미상액과 측자액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감흥이 없는 음악을 들었을 때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았어요. 연인과 함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관계에 도움이 되겠네요. 실천 방법 3가지. 자,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새로움 주기적 투입법. 매주 새로운 장소 가기, 새로운 활동 함께 도전하기, 가끔씩 깜짝 서프라이즈 준비하기. 두 번째, 옥시토신 부스터 활용법. 하루 8초 이상 포옹하기, 깊은 대화 시간 만들기, 함께 운동하거나 요리하기. 세 번째, 균형 잡힌 도파민 관리법. 개인 시간과 커플 시간 적절히 분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기. 장기적 목표 함께 세우기. 과학자들도 이별 후 회복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사회적 지지 시스템 구축,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 요청 등을 추천해요.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았죠?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정교한 화학 반응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사랑을 덜 특별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비롭고 소중하게 만들어주죠. 사랑을 느낄 때 어떤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밝혀졌지만 언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당신이 길 가다 사람을 마주치는 족족 페닐에티라민을 분비하지 않는 것처럼요. 결국 사랑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과학으로만 만들어낼 수는 없는 특별한 감정인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뇌과학적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질투의 뇌과학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